사람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마음은 좀처럼 따라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한 순간이 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다. 함께 있으면 경계가 풀리고 괜히 마음이 느슨해지는 사람이다. 사람은 흔히 말로 설득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마음은 말보다 먼저 반응한다. 이유를 따지기 전에 이미 느낌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오래 남고 어떤 관계는 설명도 없이 멀어진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첫째, 마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움직인다. 사람은 이해받기 전에 먼저 다치지 않을지를 살핀다. 이 말이 나를 평가하지는 않을지, 이 표정이 나를 가볍게 보지는 않을지, 이 사람이 나를 바꾸려 들지는 않을지, 그 판단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진다. 말을 듣기 전, 설명을 이해하기 전, 이미 마음은 결론을 낸다. 그래서 사람은 똑똑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논리적인 말보다 부드러운 태도에 끌리고 정확한 조언보다 조심스러운 침묵에 안심한다.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은 대부분 이런 때다. 이 사람 앞에서는 굳이 방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 마음이 편안하면 말이 줄어든다. 마음은 설득당할 때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움직인다. 둘째, 마음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움직인다. 존중은 말이 아니다. 태도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 속도를 재촉하지 않는 태도, 결론을 대신 내리지 않는 태도다. 사람은 그런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건넨다. 왜냐하면 존중은 머리로 이해하는 감정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작아지지 않는다는 느낌. 이 사람 앞에서는 내 이야기가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 그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리 좋은 말도 마음에 닿지 않는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 없는 태도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다친다. 마음은 논리에 설득되지 않는다. 존중받는 느낌에 반응한다. 셋째, 마음은 일관성을 느낄 때 움직인다. 사람은 완벽함을 믿지 않는다. 대신 반복되는 태도를 믿는다. 오늘의 말과 내일의 행동이 다를 때 마음은 흔들린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상황에 따라 말의 온도가 달라질 때 마음은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늘 같은 쪽을 향할 때 사람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신뢰는 한 번의 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작은 일관성이 쌓여 어느 순간 마음을 움직인다. 진실은 시간을 견디며 마음을 얻는다. 마음은 빠르지 않다. 하지만 한 번 움직이면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안전함, 존중, 일관성. 사람의 마음은 이 세 가지 앞에서 조용히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 움직이는가를 묻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 다치는가다.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다친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혹은 아무 의도 없이 흘린 태도 하나다. 그래서 관계는 종종 설명 없이 멀어진다. 싸운 적도 없고,
크게 다툰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어든다. 연락이 뜸해지고 마음이 먼저 물러난다. 사람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다치는 첫 번째 순간은 이해받으려 애쓰는 순간이다. 설명은 친절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부담이 된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도를 해석하고 결론을 대신 내려줄 때 마음은 조용히 다친다. 사람은 공감받고 싶은 것이지 정리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를 이렇게 남겼다. 말이 앞서면 마음이 멀어진다.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이 앞서기 때문이다. 마음이 따라오기도 전에 말이 먼저 달려가 버릴 때 상대의 마음은 다친다. 두 번째로 마음이 다치는 순간은 판단받고 있다고 느끼는 때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말, 조언이라는 이름의 평가, 경험을 앞세운 충고는 쉽게 마음을 위축시킨다. 상대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교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남을 헤아리되 드러내지 말라. 이 말은 상대를 이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해하더라도 그 위에 서지 말라는 뜻이다.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은 무지보다도 우월함이다. 사람은 틀려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졌다고 느낄 때 멀어진다. 세 번째로 마음이 다치는 순간은 기대가 강요로 바뀔 때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요구가 된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부담으로 느껴진다. 그때 상대는 고마움 대신 피로를 느낀다. 정이 지나치면 도리어 상처가 된다. 정은 좋다. 그러나 지나치면 상대의 숨 쉴 자리를 빼앗는다. 마음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빨리 떠난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남겨두었는가다. 마음이 다치는 마지막 순간은 상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길 때다. 그 정도는 다 겪는다. 나도 그랬다.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든다. 고통은 비교되는 순간 이해받지 못한다. 사람은 아픔의 크기가 아니라 아픔의 무게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마음이 다치는 이유는 대부분 크지 않다. 다만 반복된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마음은 말없이 물러난다. 사람의 마음은 상처받을 때 다치는 것이 아니다. 상처받을 준비를 하게 될 때 다친다. 그래서 마음은 큰 사건보다 작은 신호에 먼저 반응한다. 설명하려는 태도, 판단하는 말투, 기대가 섞인 친절, 가볍게 넘기는 위로. 이 모든 것이 조용히 마음을 닫게 만든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 이것이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반응한다. 하지만 그 반응은 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미세한 신호로 시작된다.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말을 하기 전부터 숨이 막히고 어떤 사람과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풀린다. 그 차이는 말의 내용이 아니다.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요소에서 갈린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만든다고 믿지만
실제 관계는 말 이전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다.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상대의 속도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느냐가 먼저 감지된다. 너무 빠르면 부담이 되고 너무 느리면 멀게 느껴진다. 마음은 자기 속도를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같은 말도 천천히 다가오는 사람에게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린다. 서두르는 자는 스스로 가치를 깎는다. 이 말은 행동의 속도만을 말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속도를 말한다. 마음을 얻으려는 조급함은 오히려 마음을 밀어낸다. 사람은 다가오는 속도가 자신을 침범한다고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거리를 둔다. 그 다음으로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시선이다. 사람은 말보다 시선에서 먼저 판단한다. 나를 보고 있는지, 나를 지나치고 있는지, 혹은 나를 꿰뚫어 보려 하는지. 눈빛 하나에 존중도 담기고 경계도 담긴다. 말보다 더 큰 것은 태도다. 태도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결론을 짓는 눈빛.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고개 끄덕임은 마음을 빠르게 닫게 만든다. 반대로 조용히 기다려주는 시선은 아무 말보다 큰 신뢰를 만든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이미 관계의 결말을 예감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또 하나는 자기 위치를 내려놓는 태도다. 사람은 자기보다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지시가 된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핵심을 이렇게 짚었다. 상대를 바꾸려 들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 사람은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두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강한 태도는 가르치려는 태도가 아니라 같은 높이에 서 있으려는 태도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말의 여백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이 적을수록 마음이 오래 남는 경우가 많다. 여백은 상대가 숨 쉴 공간이다. 생각할 시간이고 감정을 정리할 틈이다. 침묵 속에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다. 말을 삼킨 자리에 태도가 남는다. 사람은 모든 말을 채우는 사람보다 필요한 말만 남기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낀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사건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작은 요소들이 조용히 쌓이며 방향을 만든다. 그래서 관계는 말을 잘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말고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 말의 톤, 눈빛의 방향, 다가가는 거리, 멈추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이미 말을 하고 있다. 사람은 그 말에 반응할 뿐이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기보다 머무르기를 먼저 선택한다. 끌리는 순간보다 떠나지 않는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처음엔 호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관계가 있다. 반대로 특별히 잘해준 기억은 없는데 이상하게 오래 남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다. 말솜씨도 아니다. 대부분은 어떤 태도로 관계를 유지하느냐에서 갈린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다.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고,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괜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안에서 마음은 천천히 숨을 고른다.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은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기려 들지 말라는 뜻이다. 관계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긴장한다. 그리고 긴장한 마음은 결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보다 자기보다 위에 서려는 사람에게서 먼저 멀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부족함을 허용받는다고 느낄 때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잘하지 못해도 괜찮은 관계. 그 안에서 사람은 굳이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바라봤다. 사람의 마음에는 본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이미 마음을 닫기 시작한다. 계속 잘해야 하는 관계, 항상 기대에 맞춰야 하는 관계는 마음을 소모시킨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괜찮다고 느끼는 곳에 마음을 남긴다.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잡는 태도는 가르치지 않는 태도다. 조언은 쉽게 넘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조언이 아니라 이해를 원한다. 사람은 가르침보다 공감을 원한다. 조언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나오고, 공감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공감은 상대를 설득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다. 마음은 밀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놓아줄 때 비로소 따라온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또 하나는 시간을 재촉하지 않는 태도다. 사람마다 마음의 속도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금세 열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린다. 그 차이를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 마음은 조용히 닫힌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은 기다리라는 명령이 아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경고다. 관계에서 서두름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람은 자기 속도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연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특별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평범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항상 괜찮은 사람일 필요도 없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평범함 속에서 마음은 가장 오래 머문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자극이 아니다. 편안함이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조용한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이기려 하지 않는 태도, 부족함을 허용하는 여유, 가르치지 않는 자세, 재촉하지 않는 시간. 이 네 가지가 모일 때 사람의 마음은 떠나지 않고 남는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식이다.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질수록 편안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마음은 거리가 사라질수록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숨 쉴 틈이 사라질수록 불안해진다. 그래서 관계는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섬세해져야 한다. 처음에는 사소한 관심이 고맙게 느껴진다. 말을 건네주는 것도, 안부를 묻는 것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모두 따뜻하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그 선을 조금씩 넘기 시작하면 마음은 미묘하게 긴장한다. 질문이 잦아지고 반응을 기대하게 되고 설명을 요구하는 순간이 늘어난다. 그때부터 관계는 편안함을 잃는다.
사람의 마음은 의도를 따지기 전에 감각으로 반응한다. 이 관심이 나를 향한 배려인지 아니면 나를 붙잡으려는 손길인지 마음은 즉각 구분한다. 아무리 좋은 뜻이야 해도 그 감각이 불편함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마음은 한 발 물러선다. 노자는 관계의 이 미묘한 경계를 아주 간결하게 남겼다. 다가서되 침범하지 말라. 이 말은 멀어지라는 뜻이 아니다.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다가가되 상대의 안쪽까지 밀고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다. 마음에는 저마다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존중받을 때만 관계는 오래 유지된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 때 비로소 함께 있고 싶어진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관계, 늘 반응해야 하는 관계, 설명을 요구받는 관계에서는 마음이 점점 마른다. 마음은 묶일수록 작아지고 놓아줄수록 넓어진다. 서로를 놓아둘 수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다. 놓아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상대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모든 감정을 공유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생각을 알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마음이다. 관계에서 피로가 쌓이는 이유는 대부분 지나친 밀착 때문이다. 상대의 하루를 모두 알고 싶어 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전부 확인하려 하고, 감정의 이유까지 설명받고 싶어질 때 관계는 숨이 막힌다. 그 순간 마음은 편안함 대신 방어를 선택한다.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불편해지는 순간은 설명해야 한다고 느낄 때다.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왜 이 말에 반응하지 않았는지, 왜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은지 계속 설명해야 하는 관계는 자유롭지 않다. 마음은 이해받기 전에 이미 지쳐버린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자유를 잃는 순간 마음은 다친다. 마음은 억압받을 때가 아니라 억압될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다친다. 설명해야 하는 관계, 눈치를 봐야 하는 관계, 항상 괜찮은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마음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것 같다는 느낌,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선을 넘지 않는다. 그 선을 말로 정하지도 않는다. 대신 감각으로 알아본다. 오늘은 말수가 적다는 것,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보인다는 것, 오늘은 마음이 조금 닫혀 있다는 것을 굳이 캐묻지 않는다. 그저 한 발 물러서며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상대의 마음은 다시 숨을 고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멈출 줄 안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뜻도 아니다. 상대의 마음이 스스로 돌아올 시간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다가가야 할 때보다 멈춰야 할 때를 안다. 사람의 마음은 가까움에서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적당함에서 안정을 얻는다. 너무 묻지 않는 태도, 다 알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 침묵을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이 관계를 오래 지탱한다. 그래서 마음은 늘 가까움보다 거리에서 편안해진다. 그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배려다. 선을 넘지 않겠다는 선택이고 상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태도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나 한 발 덜 들어온다. 조금 덜 묻고,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기대한다. 그 덜어냄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깊어진다. 가까워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장 오래 남는 친밀함을 만든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게 머무는 거리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인 뒤에야 비로소 흔적을 남긴다.
말이 사라지고 장면이 흐려지고 시간이 꽤 지나고 난 뒤에도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남아있다. 특별한 말을 했던 기억도 없고 눈에 띄는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느낌만은 또렷하다.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크게 흔들지 않았지만 오래 사라지지 않는 것, 바로 그 잔상이다. 관계는 대부분 만남의 순간보다 끝난 뒤에 평가된다.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자주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헤어진 뒤에야 비로소 마음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사실 지금의 반응을 얻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을 무언가를 건네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에 남는 첫 번째 이유는 감정을 흔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하게 기쁘게 하지도 않았고 크게 감동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상처 주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과의 기억은 늘 조용하다. 조용하지만 편안하고 편안하지만 분명하다. 에픽테토스는 마음의 안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흔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마음이다. 이 말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을 마음에 오래 남게 만드는 것은 극적인 순간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의 파동을 키우지 않는 태도다. 흥분시키지 않고 몰아붙이지 않고 감정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존재는 떠올릴수록 부담이 아니라 안정으로 남는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지키게 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억조차도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은 서서히 지워지고 떠올릴수록 숨이 편해지는 사람은 오래 남는다. 마음에 남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기준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리듬과 방식이 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를 자기 기준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이쯤이면 알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든다. 그러나 그런 기준은 마음을 정리하게 만들 뿐 붙잡지 못한다. 사람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보다 재단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더 빨리 마음을 거둔다. 타인의 본성을 바꾸려 들지 말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라. 마음에 남는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어떤 태도로 곁에 있었는지를 남긴다. 그래서 기준을 강요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서 편안하다. 그 사람과 함께였던 순간에는 늘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숨을 고를 공간이 있었다는 느낌이 남기 때문이다. 마음에 남는 세 번째 이유는 말보다 태도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말의 내용은 잊는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느꼈던 분위기와 온도는 오래 기억한다. 플라톤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보았다. 사람의 영혼은 말보다 삶의 태도에 반응한다. 말은 순간을 채우지만 태도는 기억을 만든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흐려져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오래 남는다. 그래서 마음에 남는 사람은 대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 일관된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인상으로 굳어진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인상을 기억한다. 설명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이미지, 다시 만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그것이다. 마음에 오래 남는 마지막 이유는 끝을 정리하는 방식에 있다. 관계는 시작보다 끝에서 더 많은 것을 남긴다. 어떻게 다가왔는가보다 어떻게 물러났는가가 기억을 결정한다. 사람은 떠날 때의 태도로 기억된다.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현실적이다.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물러난 사람, 감정을 흔들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나쁘게 남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절제된 태도가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정리된 감정을 오래 붙잡는다. 혼란스럽게 남은 관계는 기억에서 밀려나고 조용히 정리된 관계는 마음 한편에 남는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누군가를 붙잡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은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는 일에 가깝다. 감정을 흔들지 않는 태도,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거리, 말보다 앞서는 일관된 태도, 그리고 조용히 정리할 줄 아는 마무리. 이 모든 것이 쌓여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의 잔상이 된다. 사람은 결국 그 잔상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떠올릴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을 선택한다. 그렇게 남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일이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끝내 머무는 방식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마음은 좀처럼 따라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한 순간이 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다. 함께 있으면 경계가 풀리고 괜히 마음이 느슨해지는 사람이다. 사람은 흔히 말로 설득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마음은 말보다 먼저 반응한다. 이유를 따지기 전에 이미 느낌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오래 남고 어떤 관계는 설명도 없이 멀어진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첫째, 마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움직인다. 사람은 이해받기 전에 먼저 다치지 않을지를 살핀다. 이 말이 나를 평가하지는 않을지, 이 표정이 나를 가볍게 보지는 않을지, 이 사람이 나를 바꾸려 들지는 않을지, 그 판단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진다. 말을 듣기 전, 설명을 이해하기 전, 이미 마음은 결론을 낸다. 그래서 사람은 똑똑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논리적인 말보다 부드러운 태도에 끌리고 정확한 조언보다 조심스러운 침묵에 안심한다.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은 대부분 이런 때다. 이 사람 앞에서는 굳이 방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 마음이 편안하면 말이 줄어든다. 마음은 설득당할 때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움직인다. 둘째, 마음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움직인다. 존중은 말이 아니다. 태도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 속도를 재촉하지 않는 태도, 결론을 대신 내리지 않는 태도다. 사람은 그런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건넨다. 왜냐하면 존중은 머리로 이해하는 감정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작아지지 않는다는 느낌. 이 사람 앞에서는 내 이야기가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 그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리 좋은 말도 마음에 닿지 않는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 없는 태도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다친다. 마음은 논리에 설득되지 않는다. 존중받는 느낌에 반응한다. 셋째, 마음은 일관성을 느낄 때 움직인다. 사람은 완벽함을 믿지 않는다.
대신 반복되는 태도를 믿는다. 오늘의 말과 내일의 행동이 다를 때 마음은 흔들린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상황에 따라 말의 온도가 달라질 때 마음은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늘 같은 쪽을 향할 때 사람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신뢰는 한 번의 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작은 일관성이 쌓여 어느 순간 마음을 움직인다. 진실은 시간을 견디며 마음을 얻는다. 마음은 빠르지 않다. 하지만 한 번 움직이면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안전함, 존중, 일관성. 사람의 마음은 이 세 가지 앞에서 조용히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 움직이는가를 묻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 다치는가다.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다친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혹은 아무 의도 없이 흘린 태도 하나다. 그래서 관계는 종종 설명 없이 멀어진다. 싸운 적도 없고, 크게 다툰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어든다. 연락이 뜸해지고, 마음이 먼저 물러난다. 사람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다치는 첫 번째 순간은 이해받으려 애쓰는 순간이다. 설명은 친절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부담이 된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도를 해석하고 결론을 대신 내려줄 때 마음은 조용히 다친다. 사람은 공감받고 싶은 것이지 정리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를 이렇게 남겼다. 말이 앞서면 마음이 멀어진다.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이 앞서기 때문이다. 마음이 따라오기도 전에 말이 먼저 달려가 버릴 때 상대의 마음은 다친다. 두 번째로 마음이 다치는 순간은 판단받고 있다고 느끼는 때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말, 조언이라는 이름의 평가, 경험을 앞세운 충고는 쉽게 마음을 위축시킨다. 상대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교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남을 헤아리되 드러내지 말라. 이 말은 상대를 이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해하더라도 그 위에 서지 말라는 뜻이다.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은 무지보다도 우월함이다. 사람은 틀려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졌다고 느낄 때 멀어진다. 세 번째로 마음이 다치는 순간은 기대가 강요로 바뀔 때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요구가 된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부담으로 느껴진다. 그때 상대는 고마움 대신 피로를 느낀다. 정이 지나치면 도리어 상처가 된다. 정은 좋다. 그러나 지나치면 상대의 숨 쉴 자리를 빼앗는다. 마음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빨리 떠난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남겨두었는가다. 마음이 다치는 마지막 순간은 상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길 때다. 그 정도는 다 겪는다. 나도 그랬다.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든다. 고통은 비교되는 순간 이해받지 못한다. 사람은 아픔의 크기가 아니라 아픔의 무게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마음이 다치는 이유는 대부분 크지 않다. 다만 반복된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마음은 말없이 물러난다. 사람의 마음은 상처받을 때 다치는 것이 아니다. 상처받을 준비를 하게 될 때 다친다. 그래서 마음은 큰 사건보다 작은 신호에 먼저 반응한다. 설명하려는 태도, 판단하는 말투, 기대가 섞인 친절, 가볍게 넘기는 위로. 이 모든 것이 조용히 마음을 닫게 만든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 이것이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반응한다. 하지만 그 반응은 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미세한 신호로 시작된다.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말을 하기 전부터 숨이 막히고, 어떤 사람과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풀린다. 그 차이는 말의 내용이 아니다.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요소에서 갈린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만든다고 믿지만 실제 관계는 말 이전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다.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상대의 속도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느냐가 먼저 감지된다. 너무 빠르면 부담이 되고 너무 느리면 멀게 느껴진다. 마음은 자기 속도를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같은 말도 천천히 다가오는 사람에게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린다. 서두르는 자는 스스로 가치를 깎는다. 이 말은 행동의 속도만을 말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속도를 말한다. 마음을 얻으려는 조급함은 오히려 마음을 밀어낸다. 사람은 다가오는 속도가 자신을 침범한다고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거리를 둔다. 그 다음으로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시선이다. 사람은 말보다 시선에서 먼저 판단한다. 나를 보고 있는지, 나를 지나치고 있는지, 혹은 나를 꿰뚫어 보려 하는지. 눈빛 하나에 존중도 담기고 경계도 담긴다. 말보다 더 큰 것은 태도다. 태도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결론을 짓는 눈빛.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고개 끄덕임은 마음을 빠르게 닫게 만든다. 반대로 조용히 기다려주는 시선은 아무 말보다 큰 신뢰를 만든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이미 관계의 결말을 예감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또 하나는 자기 위치를 내려놓는 태도다. 사람은 자기보다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지시가 된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핵심을 이렇게 짚었다. 상대를 바꾸려 들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 사람은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두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강한 태도는 가르치려는 태도가 아니라 같은 높이에 서 있으려는 태도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말의 여백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이 적을수록 마음이 오래 남는 경우가 많다. 여백은 상대가 숨 쉴 공간이다. 생각할 시간이고 감정을 정리할 틈이다. 침묵 속에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다. 말을 삼킨 자리에 태도가 남는다. 사람은 모든 말을 채우는 사람보다
필요한 말만 남기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낀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사건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작은 요소들이 조용히 쌓이며 방향을 만든다. 그래서 관계는 말을 잘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말고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 말의 톤, 눈빛의 방향, 다가가는 거리, 멈추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이미 말을 하고 있다. 사람은 그 말에 반응할 뿐이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기보다 머무르기를 먼저 선택한다. 끌리는 순간보다 떠나지 않는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처음엔 호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관계가 있다. 반대로 특별히 잘해준 기억은 없는데 이상하게 오래 남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다. 말솜씨도 아니다. 대부분은 어떤 태도로 관계를 유지하느냐에서 갈린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다.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고,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괜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안에서 마음은 천천히 숨을 고른다.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은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기려 들지 말라는 뜻이다. 관계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긴장한다. 그리고 긴장한 마음은 결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보다 자기보다 위에 서려는 사람에게서 먼저 멀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부족함을 허용받는다고 느낄 때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잘하지 못해도 괜찮은 관계. 그 안에서 사람은 굳이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바라봤다. 사람의 마음에는 본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이미 마음을 닫기 시작한다. 계속 잘해야 하는 관계, 항상 기대에 맞춰야 하는 관계는 마음을 소모시킨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괜찮다고 느끼는 곳에 마음을 남긴다.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잡는 태도는 가르치지 않는 태도다. 조언은 쉽게 넘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조언이 아니라 이해를 원한다. 사람은 가르침보다 공감을 원한다. 조언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나오고, 공감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공감은 상대를 설득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다. 마음은 밀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놓아줄 때 비로소 따라온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또 하나는 시간을 재촉하지 않는 태도다. 사람마다 마음의 속도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금세 열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린다. 그 차이를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 마음은 조용히 닫힌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은 기다리라는 명령이 아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경고다. 관계에서 서두름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람은 자기 속도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연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특별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평범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항상 괜찮은 사람일 필요도 없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평범함 속에서 마음은 가장 오래 머문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자극이 아니다. 편안함이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조용한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이기려 하지 않는 태도, 부족함을 허용하는 여유, 가르치지 않는 자세, 재촉하지 않는 시간. 이 네 가지가 모일 때 사람의 마음은 떠나지 않고 남는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식이다.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질수록 편안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마음은 거리가 사라질수록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숨 쉴 틈이 사라질수록 불안해진다. 그래서 관계는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섬세해져야 한다. 처음에는 사소한 관심이 고맙게 느껴진다. 말을 건네주는 것도, 안부를 묻는 것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모두 따뜻하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그 선을 조금씩 넘기 시작하면 마음은 미묘하게 긴장한다. 질문이 잦아지고 반응을 기대하게 되고 설명을 요구하는 순간이 늘어난다. 그때부터 관계는 편안함을 잃는다. 사람의 마음은 의도를 따지기 전에 감각으로 반응한다. 이 관심이 나를 향한 배려인지 아니면 나를 붙잡으려는 손길인지 마음은 즉각 구분한다. 아무리 좋은 뜻이야 해도 그 감각이 불편함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마음은 한 발 물러선다. 노자는 관계의 이 미묘한 경계를 아주 간결하게 남겼다. 다가서되 침범하지 말라. 이 말은 멀어지라는 뜻이 아니다.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다가가되 상대의 안쪽까지 밀고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다. 마음에는 저마다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존중받을 때만 관계는 오래 유지된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 때 비로소 함께 있고 싶어진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관계, 늘 반응해야 하는 관계, 설명을 요구받는 관계에서는 마음이 점점 마른다. 마음은 묶일수록 작아지고 놓아줄수록 넓어진다. 서로를 놓아둘 수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다. 놓아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상대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모든 감정을 공유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생각을 알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마음이다. 관계에서 피로가 쌓이는 이유는 대부분 지나친 밀착 때문이다. 상대의 하루를 모두 알고 싶어 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전부 확인하려 하고, 감정의 이유까지 설명받고 싶어질 때 관계는 숨이 막힌다. 그 순간 마음은 편안함 대신 방어를 선택한다.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불편해지는 순간은 설명해야 한다고 느낄 때다.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왜 이 말에 반응하지 않았는지, 왜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은지 계속 설명해야 하는 관계는 자유롭지 않다. 마음은 이해받기 전에 이미 지쳐버린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자유를 잃는 순간 마음은 다친다. 마음은 억압받을 때가 아니라 억압될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다친다. 설명해야 하는 관계, 눈치를 봐야 하는 관계, 항상 괜찮은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마음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것 같다는 느낌,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선을 넘지 않는다. 그 선을 말로 정하지도 않는다. 대신 감각으로 알아본다. 오늘은 말수가 적다는 거,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보인다는 거, 오늘은 마음이 조금 닫혀 있다는 것을 굳이 캐묻지 않는다. 그저 한 발 물러서며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상대의 마음은 다시 숨을 고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멈출 줄 안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뜻도 아니다. 상대의 마음이 스스로 돌아올 시간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다가가야 할 때보다 멈춰야 할 때를 안다. 사람의 마음은 가까움에서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적당함에서 안정을 얻는다. 너무 묻지 않는 태도, 다 알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 침묵을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이 관계를 오래 지탱한다. 그래서 마음은 늘 가까움보다 거리에서 편안해진다. 그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배려다. 선을 넘지 않겠다는 선택이고 상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태도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나 한 발 덜 들어온다. 조금 덜 묻고,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기대한다. 그 덜어냄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깊어진다. 가까워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장 오래 남는 친밀함을 만든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게 머무는 거리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인 뒤에야 비로소 흔적을 남긴다. 말이 사라지고 장면이 흐려지고 시간이 꽤 지나고 난 뒤에도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남아있다. 특별한 말을 했던 기억도 없고 눈에 띄는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느낌만은 또렷하다.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크게 흔들지 않았지만 오래 사라지지 않는 것, 바로 그 잔상이다. 관계는 대부분 만남의 순간보다 끝난 뒤에 평가된다.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자주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헤어진 뒤에야 비로소 마음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사실 지금의 반응을 얻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을 무언가를 건네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에 남는 첫 번째 이유는 감정을 흔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하게 기쁘게 하지도 않았고 크게 감동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상처 주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과의 기억은 늘 조용하다. 조용하지만 편안하고 편안하지만 분명하다. 에픽테토스는 마음의 안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흔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마음이다. 이 말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을 마음에 오래 남게 만드는 것은 극적인 순간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의 파동을 키우지 않는 태도다. 흥분시키지 않고 몰아붙이지 않고 감정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존재는 떠올릴수록 부담이 아니라 안정으로 남는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지키게 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억조차도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은 서서히 지워지고 떠올릴수록 숨이 편해지는 사람은 오래 남는다. 마음에 남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기준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리듬과 방식이 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를 자기 기준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이쯤이면 알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든다. 그러나 그런 기준은 마음을 정리하게 만들 뿐 붙잡지 못한다. 사람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보다 재단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더 빨리 마음을 거둔다. 타인의 본성을 바꾸려 들지 말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라. 마음에 남는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어떤 태도로 곁에 있었는지를 남긴다. 그래서 기준을 강요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서 편안하다. 그 사람과 함께였던 순간에는 늘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숨을 고를 공간이 있었다는 느낌이 남기 때문이다.
마음에 남는 세 번째 이유는 말보다 태도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말의 내용은 잊는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느꼈던 분위기와 온도는 오래 기억한다. 플라톤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보았다. 사람의 영혼은 말보다 삶의 태도에 반응한다. 말은 순간을 채우지만 태도는 기억을 만든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흐려져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오래 남는다. 그래서 마음에 남는 사람은 대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 일관된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인상으로 굳어진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인상을 기억한다. 설명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이미지, 다시 만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그것이다. 마음에 오래 남는 마지막 이유는 끝을 정리하는 방식에 있다. 관계는 시작보다 끝에서 더 많은 것을 남긴다. 어떻게 다가왔는가보다 어떻게 물러났는가가 기억을 결정한다. 사람은 떠날 때의 태도로 기억된다.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현실적이다.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물러난 사람, 감정을 흔들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나쁘게 남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절제된 태도가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정리된 감정을 오래 붙잡는다. 혼란스럽게 남은 관계는 기억에서 밀려나고 조용히 정리된 관계는 마음 한편에 남는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누군가를 붙잡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은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는 일에 가깝다. 감정을 흔들지 않는 태도,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거리, 말보다 앞서는 일관된 태도, 그리고 조용히 정리할 줄 아는 마무리. 이 모든 것이 쌓여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의 잔상이 된다. 사람은 결국 그 잔상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떠올릴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을 선택한다. 그렇게 남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일이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끝내 머무는 방식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